오히려 진짜 쿠팡의 영업 위기는 지금이 아니라 2, 4분기 이후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국내 셀러들보다도 중국 셀러들을 본토에서 모집을 해서 그 본토 셀러들한테 엄청나게 투자를 지금 많이 해주고 있고, 조정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쿠팡 네. 같은 그 정도 뭐 30조가 넘어가는 매출 플랫폼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분기에 사실 뭐 1,000억, 2,000억의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그 뭐 직매입 구조 그렇죠. 살짝만 뭐 지연을 시킨다거나 매입 대금에 대한 부분을 살짝만 마케팅 비용 살짝만 통제해도 계속 1,000억, 2,000억의 흑자를 낼 수는 있는데, 경상이익 같은 경우에도 네. 순이익도. 근데 팟패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변수가 있었고, 또 이번에는 예기치 못하게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갔던 바로 쿠팡 이츠, 네. 그런 부분도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신사업이 매출이 8,200억이고 전년도에 1분기에 매출이 1,600억이었거든요. 네. 작년도 23년도 1, 4분기에 1,813억이었는데 지금 8,236억이에요. 네. 매출이 거의 한 4.5배가 늘어났어요. 네. 여기서 팟패치 매출 3,000억을 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전년도에 1,800억 나오던 매출이 한 4,500억 이상 급증을 한 거거든요. 네. 신사업에서 매출이 급증한다는 거는 사실 쿠팡 이츠 같은 경우에 거기서 수수료 매출은 굉장히 증가를 갖다 빠르게 할 수 있는데, 네. 무료 배송만 하더라도 그쵸. 이용자가 뭐 거의 뭐 300만 명에서 500만 명으로 급증을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요. 예, 배송 무료를 해갖고 그렇죠. 좀 확대시키다 보니까. 그러면은 매출은 그만큼 늘 여지가 있지만 여기서 이제 그만큼 마케팅 비용이 또 들어가겠죠. 무료 배송에 대한 비용을 어쨌든 쿠팡에서 일정 부분은 당연히 지불해 줘야 되고, 물론 업체에서도 배송 업체에서도 음식점에서도 지불을 하지만 쿠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일회성 비용으로 굉장히 또 많이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도 적자 요인이 커진 그런 요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숨어 있는 요인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뭐 그 시커머스에 대한 얘기가 아직은 수면 아래 가라앉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아직은 쿠팡이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이 정도 기간에는 이 쿠팡이 지금 이 테무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봐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4월달, 즉 1, 4분기가 끝나고 3월 말부터 그 다음에 4월 지금 시작하는, 지금은 엄청나게 비용을 쏟아붓고 있어요. 네. 실제로 지금 제가 쿠팡 사이트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은 테무에서 하던 거랑 똑같은 그런 형태의 프로모션을 하고 있더라고요. 엄청 뜨죠, 그냥. 예, 거기 보면은 그동안은 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룰렛이라 그래가지고 네. 뭐 이렇게 게이미피케이션이죠. 테무 같은 데 들어가면은, 알리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뭐 이렇게 회전판이 돌아가면서 멈추면은 뭐 10,000원 쿠폰, 15,000원 쿠폰 뭐 이런 거 이런 걸 갖다가 엄청나게 하면서, 저도 지금 저 쿠폰 날라온 게 17,000원 쿠폰, 15,000원 쿠폰 이런 게 날라와요. 한 번도 못 받았었거든요. 아니, 그냥 그때까지. 넘쳐 흐르고, 예, 지금 말씀 중에 저도 공감하는 게 뭐냐면, 쿠팡하고 알리테무하면, 아니, 우리가 이제 기사 좀 보려면 기사에다 그냥 막 댓글이 가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넘칠 정도죠. 그냥. 예, 광고비로 태운다기보다도 쿠팡과 그 테무의 차이점은 글쎄요. 이제 테무 같은 알리익스프레스는 광고비로도 어마어마하게 태우고, 쿠팡은 뭐 항상 광고비를 많이 태웠는데 네. 직접적인 프로모션은 사실은 그동안엔 거의 자제를 했던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직접적인 프로모션으로 이제 뭐 비활성 고객이라든지 휴면 고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엄청난 또 비용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쿠팡이 더 걱정되는 부분들은 1, 4분기에는 네. 거꾸로 저는 뭐 이 팟패치에 대한 일회성 비용이 한 1,500억 정도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 4분기 때 잘만 어떻게 운영을 하면은 넘어가면 되겠다고 했던 게, 네. 이제 시커머스의 영향은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2분기부터 이제 그거는 프로덕트의 원가율이라 그러는데, 상품 원가율이 쿠팡이 보통 한 26%까지 갔었거든요. 굉장히 높게 받은 거예요. 네. 뭐 쿠팡이 전체적으로 1등 사업자가 아니었던 그 시절에는 원가율이 거의 한 82%? 그러니까 즉 이 영업이익률이나 매출이익률이 18%대에서 지금 네. 매출이익률이 26%까지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네.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 매출이익률이 올라갔다는 거는 1위 사업자라는 그 장점을 이용해서 그동안에는 프로모션을 거의 안 하고, 가격도 역시 네이버라든지 지마켓이 더 싼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는 이 쿠팡에서 무료 배송 받겠다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사실은 쿠팡 가격을 꺾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격이 싼 게 아니라 인프라라든지 무료 배송, 무료 반품 이 혜택이 워낙 컸기 때문에 거기서 원가율이 높을 수 있었던 하나의 또 축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는 기본 무료 배송, 무료 반품이기 때문에 쿠팡이 또 그거랑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랑 알리익스프레스랑 테무랑 부딪히고 있는 생활용품, 뭐 레저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상품들은 지금 쿠팡의 가격이 은연중에 로켓 배송도 내려가고 있고 또 판매자 상품도 내려가고 있는 것도 같이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쿠팡이 이제 2, 4분기부터는 마케팅 비용 그리고 상품의 원가율까지도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진짜 쿠팡의 영업 위기는 지금이 아니라 2, 4분기 이후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아니 매출 중에 상품의 상거래 매출 한 15% 증가했고요. 제품 개발 보면 뭐 한 337% 증가했는데 여기서 지금 포인트가 우리 활성 고객 있지 않습니까? 2,150, 200만 명이라는데 활성 고객이 객단가 줄었습니다. 분기별.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획기적으로 좀 하려고 와우 회원 지금 카드 열심히 지금 프로모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50만 명까지 지금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와우 회원 지금 전용 카드. 예. 뭐 KB 국민 카드하고 하고 있나요? 그러면서 뭐 4% 뭐 그냥 캐시백 현찰로 준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갖다 이제 총동원하는데 저도 하나 느낀 게 뭐냐면 헤비 유저는 쉽게 못 떠날 것 같아요. 쿠팡 사용. 그렇죠. 저도 뭐 사용 다양한 거 지금 쓰고 있죠.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쿠팡이 기존보다 가격은 많이 낮췄어요. 기존에는 뭐 그냥 플랫폼이 좋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쿠팡이 고객을 갖다가 떠나는 고객 안 떠나는 고객을 하는데 요즘 얘기 들리는 얘기로는 네이버 갔다 신세계 갔다 지금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저도 주변에 얘기하면은 쿠팡을 뭐 그냥 당연하게 주문하면 새벽에 온다 이 사람들은 안 떠날 것 같고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 쓰고 우리가 이 방송에서 했지만 많은 비용을 갖다가 지금 회비를 내면서 뭐 두세 번, 다섯 번 이하로 이런 분들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네이버도 그런 얘기 뭐 오늘 네이버는 다음 시간에 했지만은 네이버가 지금 당일 배송하면서 시커머스도 많이 올라갔다 그러고요. 또 지금 새벽 이제 일요일 배송 이쪽에서 물량을 좀 많이 증가시키는데 다음 방송에 했지만 네이버가 어느 정도 진짜 투자 금액, 뭐 매출 실적도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2조 5천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아졌는데 뭐 물류에 대해서 관련돼서 어디까지 투자할까 그것도 한번 좀 주목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의 어떤 투자권. 쿠팡의 독주가 올해 멈출 수도 있다는 게 그 김범석 의장이 직접 이번에 이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했던 게 그동안에는 쿠팡이 락인을 시켰다고 확신했었거든요. 김범석 의장이. 근데 한마디로 이번에 시커머스가 들어오면서 고객들은 한순간에 떠날 수 있다는 걸 느꼈다. 클릭 한 번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걸 느꼈다. 이게 가격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무기가 됐고 쿠팡은 고객들을 락인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올해부터 계속 더 투자하겠다. 앞으로 8개 물류센터를 3조를 들여서 하고 그다음에 뭐 국내산 그 상품들을 17조에서 22조로 늘려서 국내산에 대해서도 훨씬 더 강화시킬 거고 또 이제 뭐 와우 서비스라든지 그런 걸 갖다 계속 투자하겠다. 즉 쿠팡이 지금까지는 투자했던 투자 모드에서 이제는 회수 모드로 들어왔던 게 다시 투자 모드로 돌아가 버리는 이게 사실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클 것 같아요. 올해 그래서 이제부터는 적자가 없어지면서 흑자 규모가 크게 돌아가야 되는데 거꾸로 이제 김범석 의장 자체도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한 번도 네이버가 쿠팡보다도 거래액이 컸을 때도 뭐 그다음에 스타컴하고 지마켓이 합병을 했을 때도 전혀 꿈쩍도 안 했었는데 사실 거래액이 지금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 그렇게 크지가 않았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엔타는 진짜 거의 엄청나게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면서 정석대로 대응을 하면서 또 하나 그것 때문에 적자가 커지는 게 바로 중국 시커머스 업체들 중국식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셀러들을 쿠팡이 직접 모시러 간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약간의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즉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국내 업체들 국내 중소기업 제품들을 확대시키고 그들을 키워가지고 좋은 품질 좋은 서비스로 시커머스랑 대항하겠다.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요. 아마존도 이제 그 부분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아직까지는 국내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떨어지니 이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직접 가가지고 중국 셀러들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국내 셀러들한테 주지 않고 있는 이 거의 배송비를 거의 무료로 주고 있어요. 거의 국내는 이 풀스모 센터에서 로켓 그로스를 해가지고 그거를 고객들한테 가는 데까지 비용이 만약에 뭐 전체 매출에 전 판매가에 40%까지 들어간다 그러면은 중국 셀러들한테는 이제 10%대?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은 중국 배송이 국내 배송보다도 더 저렴하게 그렇게 하고 뭐 홈페이지에다가 뭘 상품을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광고를 해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중국에 거의 300명 넘는 직원들을 뽑아놓고 있는데 그 중국에 있는 직원들이 그것까지도 대응을 해주면서 오히려 국내 셀러들보다도 중국 셀러들을 본토에서 모집을 해서 그 본토 셀러들한테 엄청나게 투자를 지금 많이 해주고 있고 심지어는
뭐 쿠팡 같은 경우 제일 큰 문제점이 자금이거든요. 자금 융통이 안 되다 보니까 거의 네. 뭐 2개월, 뭐 3개월치 자금이 묶여가지고 거기서도 흑자로도 부도가 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중국 중국 셀러들한테는 뭐 거의 한 달 이내에도 자기들이 납품된 상품들을 금융으로 해가지고 다시 그냥 그 원하는 금액만큼 다시 그 부분을 캐시백 해준다거나 미리 이제 땡겨서 주는 거죠. 네. 대금을. 맞아요. 그런 서비스까지 해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라고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사실 기그 양쪽 다 지금 쿠팡의 고민을 알겠지만 네. 거꾸로 지금 국내 셀러들한테 투자를 한다는 얘기를 갖다 했으니 저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내 셀러들한테도 그만큼의 대우를 해주고 그만큼의 혜택을 주면서 그것들에 대한 게 약간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세심한 배려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뭐 온라인도 오프라인은 유통 채널이 다단계에 그만큼 비용이 뭐 이제 플러스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중국에 직접 들어서 셀러들을 갖다 유치하면서 좋은 조건 해줄 수밖에 없고. 아니 지금 데이터 나온 거 한번 요것 좀 얘기했습니다.